매일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상대방의 짧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상황을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고통을 낳는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의 말버릇이라는 주제로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연을 끊어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의 짐을 덜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돌릴 작은 힌트를 찾으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버릇 때문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다독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부처님 지혜를 일상에 살리는 여러 단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이 타로의 경험입니다. 타로는 성실하고 주변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청년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이치로와의 관계였어요. 이치로는 늘 어디선가 타로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내뱉곤 합니다. 예를 들면 타로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냐, 현실을 봐라, 노력 같은 건 의미 없어 같은 말로 단칼에 부정해버립니다. 이치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타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르신이 타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타로는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잠시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로야, 그건 너를 괴롭히는 인연이란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성장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지. 어르신의 이 말이 계기가 되어 타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잔잔한 목소리로 타로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타로야,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험담을 칼에 비유하곤 해. 칼은 상대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휘두르는 사람도 결국 괴롭게 만들지. 이치로가 너에게 던지는 말은 마음을 상처내는 칼날과 다르지 않아. 타로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치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요. 꿈을 쫓겠다는 마음도, 도전해보려는 용기도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갑니다. 타로야, 말에는 씨앗 같은 면이 있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이면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되지만,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말은 독이 되는 잡초를 키우고 만다. 내 안에 있던 희망과 믿음이라는 꽃이 이치로의 말 때문에 시들어가는 걸 난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구나. 이 말을 듣고 타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치로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오래된 인연이라 쉽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제 자신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로야,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란다. 누구라도 부정적인 말을 오래 듣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지치게 마련이지.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치로의 말이 독이기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어르신은 부처님 가르침 중 하나인 바른 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바른 말을 쓰라는 가르침이 있어. 따뜻하고 진실하며 배려가 깃든 말.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지. 이치로의 말은 분명 그런 바른 말이 아니야. 타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치로의 말이 단순한 비판이나 부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독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하죠? 타로가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꾸나. 우선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부터 알아야 해.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렴. 타로는 어르신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잠시 뜸을 두던 어르신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타로야, 부처님 가르침에는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좋은 연결이 있으면 마음이 자라고 행복해지지만 좋지 않은 연결에 둘러싸이면 괴로움이 많아지는 법이야. 지금 네가 이치로의 말에 힘들어하는 건 바로 이런 좋지 않은 연결이 작용하고 있는 거란다. 그러자 타로는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치로랑 손을 놓는 게 무서워요. 그러면 저는 혼자 남게 되는 거 아닐까요? 타로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온화한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않은 연결을 끊는다고 해서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란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만남을 불러오는 첫걸음이지. 독이 되는 줄을 꽉 쥐고 있으면 좋은 것을 움켜쥘 공간이 생기지 않아. 손을 놓아야 비로소 여유가 생기는 법이란다. 그렇다면 정말 이치로가 나에게 안 좋은 인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타로의 물음에 어르신은 잔잔히 웃으며 중요한 점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치로가 내게 자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지, 늘 남을 헐뜯는 이야기가 많은지, 그 사람과 있을 때 네가 편안하고 웃을 수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렴. 이런 상황이라면 좋지 않은 연결일 가능성이 크단다. 타로는 어르신 말을 들으며 이치로와 대화했던 순간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치로가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당하고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타로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싹 텄습니다. 저는 나쁜 연결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이 인연을 끊는 편이 좋겠어요.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타로야. 하지만 인연을 끊는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 이제부터는 내 행복을 떠올리면서 움직여보렴. 그날 밤 타로는 잠 못 이루면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치로를 만나기로 한 타로는 결심을 굳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치로, 요즘 있었던 일에 대해 잠깐 말하고 싶어. 이치로는 시큰둥하게 뭔데 또? 라고 대답했습니다. 타로는 그 말의 순간 흔들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치로, 네가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아왔다는 걸 솔직히 말하고 싶어. 내가 꿈을 얘기할 때마다 무리다. 의미 없다고 하면 내 자신감이 계속 꺾이더라. 그러자 이치로는 잠시 놀란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게, 농담이었을 뿐인데 그걸 일일이 신경 쓰는 게 우스운 거 아니냐. 타로는 그 순간 어르신이 말했던 내가 위축 하고 있는지, 편하게 내 모습대로 있을 수 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치로와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계속 움츠러들고 있었다는 걸 또렷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맺힌 걸 끊어내기로 결정한 타로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치로, 난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너와 거리를 두려 해. 이치로는 잠깐 얼이 빠진 듯하더니 이내 불만스러운 태도로 뱉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네가 뭘 해도 안 될 거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타로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어르신 말대로 이치로의 말이 독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왔고 자기 결심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쁜 연결을 끊을 용기를 낸 타로는 이치로와 거리를 두겠다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어르신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인연을 끊는 용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란다. 고통을 내려놓는 만큼 평온이 찾아오는 법이니 두려워 말고 너에게 필요한 만남을 찾아나가 보렴. 이치로와 멀어진 뒤 타로의 마음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시달리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전보다 한결 여유롭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타로는 다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나쁜 연결은 끊었지만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조용히 타로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네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법이란다. 부처님 가르침에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을 기르면 너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자연스레 내 곁에 모일 거야. 그러면서 어르신은 그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매일 감사의 말을 입에 올려보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따뜻한 씨앗을 심어준단다. 그리고 이치로처럼 남을 함부로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쓰지 않도록 늘 돌아보는 거야.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도 좋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돌고 돌아 너에게 좋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거란다. 타로는 어르신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 속에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던 나이 지긋한 여성을 보고 타로는 서슴지 않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정말 친절한 청년이구나. 나도 이 마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기꺼이 알려줄게. 라며 웃으셨지요. 그 인연을 계기로
타로는 새로운 친구들과 협력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치로와의 관계가 비워둔 마음 한자리에 따뜻함과 배려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새로운 만남을 통해 타로는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갑니다. 이전에는 이치로의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타로는 다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밝은 얼굴을 한 타로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르쳐주신 대로 노력했더니 정말 좋은 인연들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이런 만남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르신은 다정하게 타로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좋은 만남을 오래 지키려면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해.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는 4가지 좋은 마음을 기르라는 말이 있어. 서로를 아끼는 마음,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 그리고 집착을 놓는 마음이지. 이 마음들을 잘 기르면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너 또한 행복해질 거야. 타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4가지 마음을 잊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겠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후 타로는 마을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치로와의 좋지 않은 인연을 끊고 좋은 인연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처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자 마을 사람들도 타로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하며 그를 서로 돕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치로를 끊어낼 때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 타로 마음속엔 따뜻함과 배려심으로 가득 찬 관계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깊이 감사하면서 타로는 다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 좋지 않은 인연을 끊는 용기가야말로 타로의 인생을 뒤바꾼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